엄마, 지금 당장 돈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래? 그 돈은 내가 병원비로 모아둔 거라고 했잖니? 병원비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저 지금 이 일 못 해결하면 완전히 끝난다니까요. 끝나다니 무슨 일이길래 그래? 내가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줄 수 있겠니?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 해결되면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럴게요. 이번만이라니 너도 알잖아. 그 돈이 내 마지막 보험이라는 걸. 그럼 엄마는 자식이 이렇게까지 힘든데 그냥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외면이라니 너희 위에 평생을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외면한다고 말하는 거니? 이런 상황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평생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가 노후에는 오히려 자녀의 요구에 떠밀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모습. 가족을 위한 희생이 미덕이 아닌 부담으로 돌아오는 일은 더 이상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원과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부모는 자녀의 요구 앞에서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과도한 가족 지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는 노인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노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 70세 이후의 삶. 무엇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의 건강과 안정이 없는 삶은 그 어떤 희생도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신보다 가족과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족을 위한 과도한 희생은 종종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희생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희생이 항상 감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가족 헌신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는 노인이 30%를 넘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족 관계의 악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재정적 안정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보다 가족을 우선시하는 삶이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되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인천에 사는 64세 송영민 씨는 은퇴 후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베풀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녀의 학자금, 결혼 자금에 이어 손주의 육아까지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의료비와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자식들에게 베풀면 다 돌아올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 애들도 도와주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많이 후회했어요. 반면 서울에 사는 70세 박정희 씨는 은퇴 이후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녀의 재정적 요청을 적절히 거절하며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우선시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한 그는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돼요. 라는 자녀의 인정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자금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세요. 자녀의 요청에 무조건 응하기보다는 냉정하게 필요와 가능성을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에 투자하세요. 정기 검진과 규칙적인 운동은 물론 자신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신을 돌보세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기대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에 대한 사랑과 지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헌신은 오히려 가족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송영민 씨의 사례처럼 자녀들이 부모의 지원을 당연시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모두 의존적인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해결책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녀를 도우면서도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선을 정하고 이를 명확히 자녀와 소통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통해 가족들에게 더 나은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건강관리의 중요성. 7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재산과 가족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빛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자신보다 가족이나 다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갑니다. 노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작은 건강 문제도 큰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은 예방과 관리를 소홀히 하면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60% 이상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건강관리를 우선시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건강이 모든 행복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없다면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한 취미 생활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건강이 안정적일 때 가족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8세 김영숙 씨는 이런 교훈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녀들의 요청으로 손주를 돌보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힘이 닿는 대로 돕는 것이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나빠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김 씨는 손주를 돌보는 동안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했고 결국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김 씨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씨는 그제야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건강 회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조금씩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충남에 사는 72세 박정환 씨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아침마다 빠지지 않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건강은 제가 책임져야 할 가장 큰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도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가족과의 시간을 위해 체력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이런 습관 덕분에 박 씨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없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시니 저희도 안심하고
각자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건강 관리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건강에 자신이 있어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이나 요가, 노년층에 적합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꾸준히 관리하세요. 셋째,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데 어떻게 건강 관리에 시간을 쓰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면 결국 가족에게도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의 사례처럼 건강을 소홀히 한 결과는 가족에게도 불행을 초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해결책은 자신의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것입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건강을 위해 투자하세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건강 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 튼튼히 하고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가족 지원의 한계 설정과 관계 관리. 가족은 삶의 가장 큰 행복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민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 들어서면서 가족에게 베푸는 것과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일은 더없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 베풀고 어디서부터 멈춰야 할까요? 노후에는 재정적, 정서적 자원이 한정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가족 지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지원은 자녀들에게 의존심을 키우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과정에서 건강과 심리적 안정감마저 잃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는 부모일수록 스트레스와 우울증 발병률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는 67세 이정자 씨는 이런 고민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했습니다. 은퇴 후 자녀가 결혼과 집 마련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녀는 퇴직금을 거의 전부 사용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어려운데 돕지 않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 노후가 중요하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생활비와 추가적인 도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본인의 생활비와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자식들이 섭섭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씨는 뒤늦게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정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고 무리한 요청을 더는 들어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섭섭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입장을 이해해줬어요. 이제는 오히려 저를 더 걱정해 주더라고요. 반대로 충북 청주에 사는 71세 강정호 씨는 처음부터 가족 지원에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의 요청에 대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돕겠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자녀들에게도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아이들도 편안하다는 걸 알았어요. 강 씨의 원칙 덕분에
자녀들은 더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갔고 가족 간의 관계도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한계를 설정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재정 상황과 능력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하세요. 부모로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세요. 셋째, 필요할 경우 전문가나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일부 부모들은 가족을 돕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거나 자식이 나를 필요로 하는데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지원이 자녀들에게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원입니다. 반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자녀와의 관계를 정서적 지지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 오히려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히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자녀들에게도 설명하세요. 자신의 자원을 지키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 설정이 필수입니다. 이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며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삶과 가족 모두의 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거절의 중요성과 기술.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곤란했던 경험이 있나요? 특히 자녀나 가까운 가족의 요청이라면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지키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노년기에 많은 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인 중 45%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부탁을 반복적으로 수락하면서 우울증이나 만성 피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거절은 단순한 아니오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술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김영호 씨는 거절을 배우기 전과 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라진 사례입니다. 김 씨는 평생 동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은퇴 후에도 자녀와 이웃의 다양한 요청을 모두 들어줬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그것도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의 건강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심부름과 돌봄에 시간을 뺏기며 정작 자신의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병원에서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와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볼까봐 걱정됐죠. 그러나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전하는 거절의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이제 그는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방식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네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덕분에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반대로 대구에 사는 68세 이정자 씨는 거절을 잘 실천하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고려해 판단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미리 말해놨어요. 엄마도 이제 몸도 힘들고 나이도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 건 하겠지만 안 되는 건 솔직히 말할 거라고요. 이런 선제적인 소통 덕분에 자녀들도 이 씨의 거절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자녀들 중 한 명은 엄마가 그러시는 게 더 나아요. 저희도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의 기술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며 시작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이해합니다. 같은 말로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상황과 이유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세요. 제가 지금 건강 때문에 여유가 없습니다. 와 같은 말로 솔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며 상대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돕기는 어렵지만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와 같은 말이 상대에게는 거절을 수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거절을 받았을 때 섭섭해하거나 관계가 멀어질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과 건강을 우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의 사례처럼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부탁을 수락했을 때 그 대가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거절은 단순히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거절을 연습하고 실천할수록 가족과의 관계는 더 성숙해지고 여러분의 삶은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존심과 부정적 관계 관리. 자존심은 우리가 삶을 존엄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험은 노년기에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관계도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존엄하게 유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관계에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면 무시당하거나 의존적인 관계로 전락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는 69세 김정자 씨는 자존심을 지키지 못해 큰 상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자녀는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엄마가 이런 것도 몰라요. 라는 말을 자주 하며 김 씨를 낮추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애들이 바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의견을 묵살하고 필요할 때만 저를 찾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김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조언으로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다시 되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후 자녀들도 태도를 바꾸며 김 씨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한편 전북 익산에 사는 72세 박정호 씨는 부정적인 관계를 끊어내며 자신의 자존심을 지킨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오랜 친구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도움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상황이 딱해서 몇 차례 도왔지만 요청이 반복되면서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친구가 화를 내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밖에 못하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많이 속상했어요.
박 씨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나도 내 삶이 중요하고 더는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그로 인해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고 다른 긍정적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갔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사람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낮출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당신의 말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라고 명확히 전하세요. 셋째, 부정적인 관계를 끊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관계가 반드시 지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노년에는 자존심보다 가족의 평화가 더 중요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의 화합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존심을 희생하면서까지 유지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신적 안정과 행복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관계를 개선하려면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상호 존중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의 삶과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는 상대방도 여러분을 존중하게 만들며 더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의 중요성. 70세 이후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노후에는 시간의 흐름이 이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놓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노후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면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잃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일정을 희생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필요는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노인은 우울증과 스트레스의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71세 한정혜 씨는 은퇴 후 시간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많은 것을 잃었던 사례입니다. 한 씨는 은퇴 후 손주 돌봄과 자녀의 집안일 지원으로 매일 바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손주를 돌보는 일도 보람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그는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병원 방문조차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작 제가 아프고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도와줄 여력도 없더라고요. 한 씨는 결국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삶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은 운동에, 오후에는 취미 활동에 할애하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박재호 씨는 은퇴 후 시간 관리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사례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 내 인생을 위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직접 설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동네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주 3회씩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했습니다. 또한 남는 시간에는 자서전을 작성하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람차게 보내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더라고요. 손주들이 저를 보며 할아버지처럼 멋지게 늙고 싶다고 말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박 씨는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건강은 물론 정서적 안정까지 얻을 수 있었고 가족들과도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 관리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하루 중 자신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최소 1시간은 건강 관리나 취미 생활에 투자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세요. 셋째, 시간을 쓸모없이 소비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세요. TV나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물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건강과 삶의 질이 나빠지고 가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정혜 씨의 사례처럼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리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한 것 아닌가요? 물론 가족과의 시간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무시한 채 모든 시간을 가족에게 쏟아붓는다면 이는 결국 가족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 조부모가 되어야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넘어 가족과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스스로의 시간을 존중하면 가족들도 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이는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70세 이후의 삶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들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건강을 우선하며 가족과의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 그리고 거절의 기술과 자존심을 지키는 자세, 마지막으로 시간 관리를 통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노후의 삶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러분의 모습이 곧 가족들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며 앞으로의 삶을 계획해 보세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이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세상을 사는 지혜TV였습니다.